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공지 미리 드리지 못한 적 양해 바랍니다. 염려해 주시는 댓글 덕택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교회 부촌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퍼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총격이 난사되어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병원에 이송 후에 숨졌으며 2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로버트 크리모 3세라고 알려져 있으며 경찰이 1시간의 추계 끝에 그를 붙잡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된 대로 세부 사항은 전해지겠으나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장 하에서 디펀딩 폴리스 정책을 펴는 통해 경찰 병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범인은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길목 지붕 위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바로 전설적인 마피아 알 카포네가 활동을 펼쳤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바뀐 이후로 시카고는 최근에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결국은 오늘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보스턴에서 FBI의 끄나불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패트리엇 프론트 회원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캐키색 바지에 군화를 신고 주로 위에는 청색 또는 검정색의 셔츠를 입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동 시에 자신들의 장비를 유월에 실어서 나르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스턴 시장이 미셸 우는 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이런 행진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연설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단체인지 또는 FBI나 어떤 정보기관이 만들어낸 단체인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민주당이 불리해질 때마다 이 백인 우월단체들이 나타나서 행진을 하고 약간의 소요사태를 일으킴으로써 민주당의 실정이라든가 조 바이든의 실정을 항상 덮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FBI의 불확실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소셜 회사인 TMTG가 연방대배심원과 증권거래소로부터 소환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TMTG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만든 소셜미디어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CEO인 데빈 누네스 의원은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소환은 바로 DWAC와 TMTG의 증권 상장에 관한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차 민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바로 AWS 워런 상원 의원이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사적인 사건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OC 하원 의원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원 법관을 탄핵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OC의 주장은 지금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AOC가 주장하는 것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부인이 헤리테이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이해상충 관계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AOC에 그냥 일단 막 지르고 보자는 뜻의 낙태 법안에 대한 대중 여론 조성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OC가 물론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법률인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하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극좌적인 민주당원들은 이슈만 생겼다고 하면 최악의 설정을 해놓고 그냥 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묻지마 따라쟁이들이 그 깃발을 향하여 달려나가곤 합니다. 이번에도 AOC가 선동을 하지만 전혀 동요치 않고 있는 의회를 보면 또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와 CDC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대 질병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그 나병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인도의 많은 빈곤층의 위생에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오늘 디프테리아균이 발견이 되어 100년 만에 디프테리아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병과 디프테리아 등의 옛날에 유행하였던 질병이 다시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월 퓨처의 설립자인 데니엘 터너는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020년 여름 전력 성수기에는 아마도 미국 여러 곳에서 그간에 경험하여 오지 못했던 단정과 브레이크아웃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아웃 사태에 대비하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원인은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기인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백악관에 앉아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오늘 공화당 상원에서 비난의 성명과 같이 남 탓고만 하고 자기 할 일이나 하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모든 새로운 시추를 차단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멕시코만에서 10개 이하의 또는 쿡 인렛 부근의 임대 판매 옵션, 대서양 또는 태평양에서의 채굴 계획에 대한 임대 판매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회기 동안에는 이 부근에서 새로운 유정에 대한 임대나 허가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여기에는 어떤 판매가 포함될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석유와 가스 등을 다 포함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5년 동안의 모든 석유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생산하고 채굴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무산될 수가 있지만은 2023년 회기년도 마지막 해에 쐐기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면 1년 후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4년을 이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만에 하나라도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유 시추 개발 금지 5개년 계획이 미국에서 드디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여 5년을 함으로써 자기 임기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하여 아무 손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행정명령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바로 미국 시민들의 부담인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시피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자신의 주에서는 의사가 낙태약을 처방할 경우에 의료 면허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의사가 미시시피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낙태가 현재 우리 주에 불법이라고 하면 그 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지된 약입니다. 만약에 이 주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이유로 낙태를 하거나 낙태약을 처방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하여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시피 주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낙태 법안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주지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주에 하였고 루이지애나주 등 많은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반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은 진기명기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딱 2살 된 꼬맹이가 멘사 회원이 되었습니다. 멘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천재들의 모임입니다. 멘사 회원이라고 하면 바로 두뇌가 우수한 것을 뜻하는데 이 꼬맹이가 2살이 되기 전에 알파벳을 깨치기 시작하고 의미를 다 알았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냈을 때는 백분 비율을 내는 것까지 꼬맹이가 알아서 결국은 멘사에서 이 아이를 세계 최초 최연소 멘사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슬라 맥나브입니다. 부모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천재적인 영재를 잘 교육해야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판사는 행정소송에 따라 미 정부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그래핀 옥사이드와 나노 기술적 요소의 증거와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오늘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 화이자 제약회사는 우루과이 정부에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하여서는 이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 법원의 판사인 알레한드로 리케리 판사가 우루과이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오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 화이자 제약회사는 그래핀 옥사이드 또는 나노 기술 요소의 존재 가능성을 포함하여 백신 구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루과이 정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